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유비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.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지난번과 좀 마찬가지로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아직까지도 좀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.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우선 실적 체크를 가장 먼저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비온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 이 유비온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,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실적 먼저 좀 한번 볼게요. 2월 말일에 2월 29일에 올라왔던 공시입니다. 여기 23년도 12월 말이니까 23년도 4분기 실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25기 1분기라고 하는 게. 그래서 쭉쭉 내려 보겠습니다. 우리가 봐야 할 건 여기 있겠죠. 매출액과 영업이익, 그리고 여기 당기순이익, 이 부분 한번 좀 보시면요. 요거 단위가 여러분 원단위입니다. 원단위.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. 매출액 같은 경우에 81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. 그리고 영업이익은요, 적자가 나긴 했는데 8,4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. 이게 1억이 좀 안 되죠.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,477만 원 정도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유비온의 지금까지 과거 실적 추이입니다. 보시면요,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게 분기 보고서예요, 여러분. 그래서 23년도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1분기와 2분기와 3분기를 좀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3분기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. 매출액 같은 경우는 4분기에 81억 원이죠. 그죠? 81억 원. 상승을 했습니다. 3분기 비교해서.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이너스 1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적자가 났고요.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,477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마이너스 1억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. 보시면은 이 적자폭이, 매출액은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좀 이 적자폭을 감소를 했었는데, 그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흑자 전환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겠죠. 그래서 아마 좀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좀 지금 현재 이 유비온이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, 이렇게 이 유비온의 기업 개요를 한번 좀 보시면요. 유비온은요,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. 뭐 학습관리 시스템, LMS 뭐 등등등 하는데, 우리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게 요겁니다. 에듀테크 소프트웨어. 그리고 주요 매출 또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.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, 이 에듀테크가 좀 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 위해서 간략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에듀케이션과 이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.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여러분 학습이죠.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기술입니다. 이 학습과 기술이 합쳐져 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하던 이 교과서를 펴서 진짜 이 펜으로 내가 이렇게 뭐 메모를 해가면서 필기를 해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은 이미 지나갔고요. 이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이 글로벌적인 트렌드 AI죠. 디지털 변환이라고 합니다. 디지털 변환이라고 하는데, 이 디지털 변환에 발맞춰서 이 교육 산업 또한 이 학습과 이 학습의 기술력이 가미가 되면서 에듀테크라는 신생의 사업 부문이 탄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유비온은요, 이 에듀테크 산업에 굉장히 주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에듀테크 시장,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를 한번 좀 보시면요, 20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합니다. 매년 평균 성장률이 8.5%에 해당하는 국내 에듀테크 규모야 전망이에요.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24년도에 있잖아요. 그래서 24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내 에듀테크 시장의 규모는요, 9조 2,105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. 그리고 26년도까지 약 2년 뒤에 10조 8,319억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10조 원을 돌파하는 시장으로서의 더 점점점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산업입니다. 이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 이 GDP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
국가 성장률이라고 그러죠. 한 나라가 5%의 성장률을 올리면요, 그 주변 나라, 주변 국가에서 정말 엄청난 성장이다라고 박수 받거든요. 공산국가나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이 5%라는 수치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성장률 수치예요. 근데 8.5%가 연평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면 굉장히 꽤나 큰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지레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 우리가 이 국내 에듀테크 시장을 봤다면 이제는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의 추이를 한번 좀 볼게요. 자, 전 세계적인 겁니다. 단위가 조단위예요. 조단위. 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CAGR이라고 해가지고 연평균 성장률의 영어 약자입니다. 요게 글로벌적으로는 여러분 16.3%에 해당합니다. 국내 시장 곱하기 2배죠. 자, 2024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게 438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. 글로벌적으로. 근데 내년이죠. 1년만 지나서 2025년도가 되면요 484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에요.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, 지금 현재 유비온이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사업, 여기서 이 사업이 몸담고 있는 이 산업군 자체의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밝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유비온의 이런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에듀테크 시장, 여기에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, 끊임없이 기술력들이 가미를 되면서 개발을 멈추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어떠한 이 성과를 이렇게 뽑아내기 이전에 우선은 좀 투자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딱 지금 그 위치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과거에는 없었던 이런 좀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이 시장, 그리고 기술력들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투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고, R&D라고 그러죠. 연구 개발 쪽의 투자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적자가 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좀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 그냥 단순 제조업이나 단순 생산업 같은 그런 좀 큰 기술력이나 뭐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 없는 시장에서 만약에 실적이 적자가 나왔으면 그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.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는 미래 전망성이 없어요. 성장성이나 잠재력 자체가 없습니다. 너무나 기초적인 산업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 에듀테크 시장 자체는 기술력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할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고요. 그러고 인해서 이 잠재력이라고 그러죠. 이러한 지금 현재 투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 미래가치성, 아무튼 그런 것들로 좀 미뤄보았을 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실적에 연연히 하는 것보단 지금 현재는 적자가 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, 끊임없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비온에 투자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미래 잠재력, 미래 가치성, 미래 전망성,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지표로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좀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. 이 에듀테크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. 자, 그러면 이제 좀 여기까지 봤으면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나눠볼게요. 이렇게 차트로 넘어서 좀 같이 보시면요,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. 자, 눈에 들어오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.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. 23년도부터 이렇게 좀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 주다가 이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두 차례, 그리고 총 세 차례 정도 나와줬었죠. 요거를 이 히스토리를 좀 간략히만 좀 말씀드리면은, 요때가 여러분 6월달이었습니다. 6월달. 이때 정부에서 이 사교육 카르텔을 제재를 하겠다, 본격화하겠다 해서 이 사교육 테마가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굳이 유비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, 사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재료가 멈추지 않고요, 하나가 더했죠. 이게 사교육 카르텔을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 이슈가 왜 나왔냐면 22년도 수능이었습니다. 이때 당시 이 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이 사교육 업체 그 교사와 또 진짜 이 수능 출제위원과 이렇게 좀 짝짝꿍 해가지고 문제를 몇 가지를 좀 흘려줬다라는 게 밝혀졌어요. 수사 결과.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
킬러 문항 배제를 하겠다라는 이런 게 엄청나게 이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여론에서조차도 엄청나게 들끓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사교육 관련된 테마가 엄청나게 이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한번 확 들어왔었죠. 자,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양날의 검이었던 겁니다. 이때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상승분 다 반납하고 또 조정 나왔거든요.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국세청에서 이 사교육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겠다. 이런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 올랐던 거 다 반납하면서 이렇게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. 근데 또 그러다가 이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즌에 굉장히 정신이 없었습니다.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. 교육부에서요. 인공지능 AI라 그러죠.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런 또 관련된 지침을 발표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에듀테크 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유비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이때 완전 M자형 파동을 이렇게 보여줬던 때가 있었죠. 근데 그 후에 다시 이렇게 재료가 소멸하면서 상승분 다 반납하고 조정이 나왔고 가장 최근에 이때죠. 이때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요. 의대 정원 정책 최근까지도 굉장히 이슈입니다. 이 정부에서 의대를 증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의사들 파업하고 난리도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교육 테마 유비온 관련돼서 메가스터디 애니능률 등등등 디지털 대성 굉장히 여러 가지 사교육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또 이 11월 말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유비온 같은 경우에 마땅히 의대와는 또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이 상승분 그대로 또 반납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좀 간략히 오늘 영상에서 볼 건요.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눈에 확인이 가능한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오늘 장에서도요, 약 2.39%, 2.46% 좀 빠지면서 지금 1428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1428원, 요 언저리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좀 확인이 됐던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시 놓고 좀 보시면요. 이 1,400원 근처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좀 지지를 받았던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 주가 위치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1,400원 근처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. 근데 만약에 요게 깨진다 이러면은 우리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세워봐야 합니다. 자, 우선은 간단히만 단기적으로 이 1,400원 근처에서 지지라인이 확인된다.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. 만약에 좀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슈가 어떠한 호재 이슈가 발생을 해서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그래도 약 1,550원 요 근처에서는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커요. 요때도 그렇고요. 이때도 그렇고요. 다 이 1,550원 근처에서 저항에 밀렸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 100%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습니다. 정답은 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하시고요.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땐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, 차트 분석 저렇게 할 수도 있네, 이렇게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유비온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았고요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희 대기업 채널도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